자, 오늘 수업분에서는 이산확률 변수와 확률 질량 함수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그리고 이 확률 질량, 이산확률 분포에서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하는 것까지 보고 이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이제 이산확률 변수 그리고 이산확률 분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라는 이 용어 정리에 대해서 할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확률 변수에 대해서 봅시다. 확률 변수. 우리가 몇 번 해가지고 생각보다 쉬울 거야. 확률 변수라는 건 어떤 시행에서 표본 공간이라고 얘기하면 뭐 주사위를 던졌을 때는 1부터 6까지 나오는 그러한 경우들을 살펴볼 수 있겠죠. 그때 각 원소에 하나의 실수가 대응되는 함수를 확률 변수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변수. 어떠한 시행에서 표본 공간의 각 원소에 하나의 실수가 대응되는 함수를 확률 변수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때 확률 변수 x가 어떠한 스몰 x의 값을 가질 확률을 기호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 밑에 예를 보면 조금 쉬울 건데, 이제 확률 분포라고 하는 것은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과 이 값을 가질 때 확률의 대응 관계, 그러니까 어떻게 매칭되냐. 확률 변수 x가 뭐 0이다, 1이다, 2이다. 그때 각각의 확률이 어떻게 매칭되냐. 그러한 대응 관계를 갖다가 우리는 확률 분포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 밑에 예를 보면 엄청 이해가 빨리 될 거야. 일단 한 개의 동전을 2번 던지는 시행을 한다고 하자. 그때 앞면을 헤드 H, 앞글자 따서 H, 뒷면 테일에 T를 따가지고 뒷면이라고 나타냈을 때 표본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 2개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전체 경우 얘기하는 거겠지. 앞면 2개 나올 수 있고 앞, 뒤, 뒤앞, 뒤뒤 이렇게 나올 수 있어. 그러면 이때 확률 변수를 잘 봐야 돼. 우리 선생님이 맨날 이제 확률 변수 동그라미 쳐가면서 이게 확률 변수야. 여기서는 확률 변수 x를 뭐라고 했어? 라고 하면서 동그라미를 칠 건데, 지금 이 예시에서는 동전의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그럼 너네가 생각해봐. 밑에 거 아무것도 안 보고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는 횟수는 몇 개가 뭐가 나올 수 있어? 동전 던졌을 때 앞면이 0개 나올 수도 있고 0개. 그 다음 1개 나올 수도 있고 2개 나올 수도 있지. 우리가 위에서 확인해봐도 안 해봐도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보면서 이 경험들을 축적해보면 동전의 앞면이 0개 아니면 1개, 2개 나오는 게 전부인 거야. 동전 2개 던졌을 때. 그래서 확률 변수 x가 될 수 있는 그 수들은 0, 1, 2가 된다는 거야. 이해되지? 그래서 밑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이 말은 우리가 x2라고 칠 수 있다는 거야. 이 말은 x1이라고 칠 수 있다는 거고, 얘도 x1이라 칠 수 있고 t는 x0이라고 칠 수 있다는 거지. 이해돼? 표본 공간에 있는 이 경우들을 하나, 둘, 셋, 넷 이 경우들을 우리가 확률 변수 x를 동전 2개를 던져서 동전의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한다라고 했으니까 x가 될 수 있는 것들은 0, 1, 2가 될 거야. 그래서 여기다 매칭시켰지. 앞면이 2개일 때, 앞면이 1개일 때, 앞면이 0개일 때 이렇게 매칭을 시켰어.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까지 매칭을 끝내는 게 아니라 확률까지 매칭을 시켜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 확률 변수 x가 0일 때 또는 1일 때 또는 2일 때 그때 확률이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이 묶음 안에 수가 나올 수 있어 라고 얘기해 놓은 건데, 위에와 같이 대응되기 때문에 x가 0일 때의 확률은 4분의 1. 그치? 총 4개의 경우 중에 총 4개의 경우가 있지. 이때 확률 변수 x가 0인 경우는 오직 1개밖에 없지. 그러니까 4분의 1이 되는 거고, 확률 변수 x가 확률 변수가 1이 될 때 그때 확률은 4분의 2인데 총 4개 중에 2개 있잖아. 그러니까 4분의 2인 거야. 그 다음에 확률 변수 x가 2일 때는 요 경우 1개 있지. 그렇기 때문에 4분의 1이 되는 거야. 어렵지 않지? 요까지만 지저분하니까 좀 지우자.
그래서 조금 다시 보자면 용어랑 같이 매칭시켜서 보자. 확률 변수라는 것은 요것들이 다 변수야. 될 수 있는 값들. x의 값. 그 다음에 얘네들이 매칭이 되지. 요런 매칭되는 거 자체를 그냥 확률 분포, 이 자체를 확률 분포라고 얘기해. 이러한 대응관계를 띈다. 이러한 분포를 띄고 있다. 이러한 얘기를 하고, 뭐 너네 인구 분포 이런 거 들어봤잖아, 맞지? 그때 분포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는 대부분 확률 변수는 표본 공간을 정의역이라고 하고 실수 전체 집합을 공격으로 한 함수이지만 여러 가지 값을 갖는 변수의 역할도 하므로 확률 변수라고 부른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얘가 왜 확률 변수라고 부르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여기서 중요한 건 선생님이 동그라미를 안 치고 넘어가는데 하나의 실수가 대응돼야 돼. 실수. 무조건 여기 하나의 실수가 대응돼야 돼. 대부분 확률일 거야. 그 분수로 된 확률이거나 그렇겠죠. 그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고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그리고 넘어와서 우리가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에 대한 용어를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산 확률 변수, 이산 확률 분포, 또 거기에 매칭되는 용어인 확률 질량 함수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될 건데 먼저 이산이라는 것이 먼저 알아야 돼. 이산이라는 것이 뭔지. 이산이라는 것은 한 개씩 뚝뚝 떨어져 있다는 거야. 뚝뚝. 그래서 요거를 정확하게 정의를 해보자면 확률 변수가 갖는 값이 유한계이거나 무한이 많더라도 우리는 대부분 유한계인 걸 다룰 거지만 무한이 다 많은 것도 다뤄야 돼. 왜냐면 우리는 수투를 배웠기 때문에 이 리미트에 대해서 같이 접목시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자연수와 같이 일일이 셀 수 있을 때 이게 딱딱 떨어진 거야. 우리 자연수 봐봐. 1, 2, 3 이렇게 되잖아. 근데 우리 키 같은 거 보면 키 생각해봐. 161.1, 162.2 끊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과학적으로 그것을 엄청 뒤에 소수점 길게 나오는데 잘라놓고 첫째 자리까지만 보자 또는 둘째 자리까지만 보자 이렇게 약속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키는 연속된 거야. 근데 그런 거 말고 자연수처럼 1, 2, 3, 4 제비뽑기 하는데 제비뽑기에서 꽝이 5개 아니 그 10개 중에서 당첨이 3개야. 그럼 당첨 제비 나올 수 있는 거 하나, 둘, 셋 또는 0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끊어서 일일이 셀 수 있을 때 이러한 것을 우리는 이산이라고 얘기하고 이때 이 확률 변수를 이산 확률 변수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 변수가 딱딱딱 끊어 떨어진다. 그러면 얘네는 이산 확률 변수인 거야. 우리 위에서 봤던 그 동전의 예와 같이 동전 2개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는 횟수 0, 1, 2 딱 끊어서 셀 수 있지. 그러면 그 예시는 이산 확률 분포의 예시였다고 볼 수 있고 그 x들은 이산 확률 변수였다고 얘기할 수 있어. 매칭이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확률 질량 함수야. 확률 질량 함수란 확률 변수, 이산 확률 변수 x가 갖는 모든 값 x1, x2, xn 이 말은 뭐 아까 우리 동전에서 살펴보자면 예시를 조금 적어놓자. 너네가 추상적일 것 같아서 2개 던져서 앞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을 때 우리 아까 x가 0, 1, 2 나올 수 있었고 뭐 이렇게 적어놓자. 그리고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었지. 앞에 근원사건은 뺄게. 여기서 확률 변수 x가 뭐 갖는 모든 값 얘네는 여기 있는 것들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일반화시켜서 x1, x2, x3 이런 식으로 일반화시켜서 쓴 거고 이 값을 내가 명확하게 알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쓸 필요 없어. 그냥 0, 1, 2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야. 그리고 그때 이 값을 가질 확률 P1, P2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얘네가 P가 될 수 있겠지. 확률. 이때 대응되는 함수. 그래서 우리가 표현하기를 라지 X 그러니까
확률 변수 x가 어떠한 값을 가질 때 그때의 확률은 간단하게 요렇게 표현한다는 거야. 일반화시켜서 이때 이산 확률 변수 x를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하고 이 자체를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하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 생각해봐. 뭐 지금 이렇게 나와 있잖아. i가 1일 때 이 값을 가지겠네. 이 값을 가지겠지. i가 1일 때 이 값을 가지네. i가 2일 때 이 값을 가지네. 이런 식으로 매칭이 되잖아. 우리 생각해보면 x 플러스 1, 이때 x가 1이면 y 2, x가 3이면 y 4 이런 식으로 한 개씩 매칭이 됐지. 그러니까 이렇게 매칭되는 걸 갖다가 우리는 멋진 말로 함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요 자체를 이산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한다고 하고 이때 이산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와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은데 우린 대부분 이 표로 대부분 다루게 될 거야. 그치만 각각이 떨어진 변수가 각각 일일이 셀 수 있는 이산 확률 변수와 그에 대한 확률 분포를 그래프로도 나타낼 수 있다는 걸 너네가 이해하고는 있어야 돼. 이렇게 그래프로도 표현할 수 있다. 근데 우린 대부분 이렇게 표로 볼 거고 그러면 우리 아까 이렇게 해보자. 왼쪽에 예시를 써놨잖아. 동전 2개 던져서 앞면 나오는 횟수 x일 때 확률 변수 x라고 할 때 분포가 이렇게 된다 했으니까 표를 조금 그려보면 이렇게 될 거야. 너네 표 그릴 수 있어야 된다. 확률 변수 x가 될 수 있는 건 0, 1, 2 그리고 항상 합계칸까지 있어야 돼. 그리고 확률이긴 확률인데 x가 xi일 때 여기서는 xi라고 안 쓰고 012라고 썼지. 요럴 때는 0일 때는 2분의 1이었지. 4분의 1 4분의 1 2분의 1 4분의 1 항상 합은 1 이렇게 표가 그려진다는 거야. 이해되지? 그리고 밑에 내려가면 뭘 얘기하고 있냐면 확률 질량 함수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이 예시를 주고 있는데 한 개의 주사위 두 번 던지는 시행에서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다. 선생님 항상 확률 변수 x 이거 중요하다 그랬지? 확률 변수 x가 뭔지 두 번 던졌을 때 그러니까 1의 눈이 나오는 횟수. 그러면 생각해봐봐. 바로 생각해봐. 주사위 두 번 던졌어. 근데 1의 눈이 나올 수 있는 거. 첫 번째 주사위를 던졌을 때, 두 번째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의 눈이 0번 나올 수도 있고 한 번 나올 수도 있고 두 번 나올 수도 있겠지. 이게 최대지. 그러니까 확률 변수 x가 될 수 있는 건 0, 1, 2인 거야. 근데 지금 주사위 던지는 게 독립시행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걸 확률 질량 함수에 대해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확률 질량 함수에 대해서 먼저는 이걸 정의해 놓는 게 먼저야. 너네 많이 까먹는데 요거 정의 먼저 해야 되고 이 확률이란 게 어떻게 되냐면 선생님 순서대로 쓰면서 얘기를 해보자. 내가 주사위 두 번을 던지는데 내가 주사위를 두 번 던지는데 x가 나올 거야. 0 아니면 1 아니면 2가 나올 거야. 1의 눈이 나오는 횟수.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 메인 확률은 x를 따르는 메인 확률은 1의 눈이 나오는 확률이어야 되는 거야. 1의 눈이 나오려면 6분의 1의 확률으로 나올 수 있겠지. 그리고 총 2번 중에 x번을 뺀 거만큼은 1의 눈이 안 나와야 되니까 그에 대한 확률 6분의 5라고 적어주면 돼. 항상 속으로 읊어야 돼. 내가 시행을 2번 하는데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니까 2cx라고 돼야 되겠구나. 그럼 x를 따르는 그 확률은 1의 눈이 나오는 확률이기 때문에 6분의 1이 들어가야 되겠구나. 나머지 자리는 6분의 5에다가 총 횟수 2에서 x를 뺀 것만큼 승을 해주면 되는구나. 다만 우리는 이 x에 대한 범위라기보다는 이 값을 명확하게 적어놔야 돼. 이것까지 다 써야 확률 질량 함수를 완벽하게 썼다고 얘기할 수 있고 실제로 뭐 내신이나
내신 서술형 같은 경우에 이런 독립식이 아니라 확률 질량 함수에 대해서 나타내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너네들이 요거를 꼭 익힐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왼쪽에서 봤던 이러한 예시처럼 이산 확률 변수가 딱 개수가 유한계로 떨어질 수도 있어. 근데 우리가 리미트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얘네들이 막 이렇게 엄청 변수가 많게 나오는 무한히 여겨지는 문제들도 나올 수 있거든. 그래서 그러한 것은 필요에 따라서 문제로 보도록 하고, 우리는 대부분 이 책에서는 유한한 경우만 다룰 거야. 확률 변수가 유한계인 것만, 이산 확률 변수가.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뒤에 넘어가면 이제 확률 질량 함수에 대해서 나와. 선생님이 너네 강의식 수업할 때도 느꼈겠지만 항상 카테고리가 이래.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이산 확률 분포잖아. 여기서 뭐 변수라고 큰 타이틀을 잡았는데 난 그냥 분포라고 잡을게. 분포에 대해서 다루고, 이 세부 안에서도 확률 질량 함수의 성질이 굉장히 중요해. 그리고 얘네 평균과 분산, 표준 편차 다루는 이야기가 나올 거고, 그리고 뒤에 넘어가면 연속 확률 분포가 나올 거야. 그리고 여기 한 개 더 빠져먹었다. 이항 분포. 이산 확률 분포에는 특이한 아이가 이항 분포가 있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분포. 여기서는 확률 질량 함수가 아니라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또 배울 거고, 거기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또 여기 연속 확률 분포에서도 조금 특이한 아이인 정규 분포에 대해서 다루는 게 이 큰 틀이야. 그래서 계속 봐서 너네도 이제 알 거야. 우리가 앞에서 이산 확률 분포가 뭔지 기본적인 것들을 설명했기 때문에 이제 확률 질량 함수의 성질이 나올 거고, 이건 굉장히 베이직하면서도 또 중요해. 첫 번째부터 보면 이산 확률 변수 x가 갖는 모든 값이 x1, x2, 이거 선생님 앞에서 뭘 얘기하는 건지 예시를 들어서 설명했죠. 이렇게 될 때 확률의 기본 성질에 의해서 다음이 성립하는데, 첫 번째는 요 칸에 들어가는 확률들 있지. 얘네들은 무조건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을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들어오는 확률들 다 있지. 얘는 다 더했을 때 항상 1이 될 거야. 이해되지? 그리고 요게 조금 해석이 필요한데 어렵지 않을 거예요. x가 i일 때부터 x가 j일 때까지 확률 변수 x가 갖는 그때 확률이 어떻게 되냐. 그때는 밑에 예를 한번 보면 여기서 이렇게 줄 수가 있어. 여기 바로 나와 있네. 요렇게 주잖아. 그러면 x가 1부터 2까지일 때 확률이지. 그 확률 더하라는 거야. x가 1일 때 확률, x가 2일 때 확률 더해서 나타내라. 이 말을 세 번째에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확률 변수가 뭔지, 확률 분포가 뭔지 큰 틀,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봤고, 그 중에서도 이산 확률 분포와 연속 확률 분포가 있는데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이산 확률 분포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확률 질량 함수의 성질 지금 여기까지 확인할 수 있었어.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밑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개념 체크 1번에 다음 보기 중에서 이산 확률 변수인 것만 있는 대로 고르시오 라고 얘기했어. 딱딱 떨어져 있어야 된댔어. 이산은 이산이야. 반대되는 말로 연속이라고 생각하면 너네가 기억하기 쉽겠지. 어느 미술관의 하루 입장객 수, 사람은 1명, 2명, 3명 이렇게 딱딱 떨어뜨려서 셀 수 있지. 1.5명 없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 이산 확률 변수 맞고, 두 번째, 한 개의 동전을 100번 던져서 뒷면이 나온 횟수. 그럼 한 번 나올 수도 있고 두 번 나올 수도 있고 1.5가 나올 순 없잖아. 이
그렇지, 이상하게 되겠지. 그래서 니은도 맞고. 디귿, 어느 공장에서 생산된 건전지의 수명. 건전지의 수명이라고 얘기하면 1년, 2년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뭐 2개월, 3개월 또는 2일, 3일 엄청 쪼갈라지지. 이건 수명은 시간이야, 시간. 시간은 어때? 연속적인 게 아니라 이산적인 게 아니라 연속적이지.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틀린 거야. 그다음 리을은 어느 객관식 문제의 답을 임의로 적을 때 맞힌 문제의 수,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네 문제 할 수 있죠. 그래서 리을도 이산 확률 변수 맞습니다. 두 번째 문제.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지는 시행에서 소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얘기한대. 소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 여기를 선생님은 항상 요렇게 x 요렇게 잡을 거야. 다음에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얘기했는데 x가 가질 수 있는 값을 모두 구하시오. 소수의 눈이 주사위를 2번 던지니까 0번 나올 수도 있고 1번 나올 수도 있고 2번 나올 수도 있지. 그리고 x가 1의 각 값을 가질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얘기했어. 그럼 요거는 우리가 확률을 구해봐야 되잖아. 그럼 확률 질량 함수를 조금 다룰게. 먼저는 조건을 이렇게 세워두고 주사위를 던지는 것은 독립시행이죠. 너네도 이렇게 다 쓸 수 있어야 돼. 내가 2번 던지는데 x가 나와야 돼. 그러면 이 x를 따르는 그때 확률은 소수의 눈이니까 소수의 눈 2, 3, 5 이렇게 있지. 그러면 2분의 1이네. 2분의 1. 그 다음 2분의 1 x-2 이렇게 되는 거지. 다시 얘기해서 밑에다가 조금 세부적으로 써볼게. x가 0이라는 것은 소수의 눈이 0번 나온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2번 던지는데 소수의 눈 0번 나와야 돼. 2분의 1의 확률로 0번 나와야 되고 2분의 1의 확률로 다른 것이 소수의 눈이 아닌 것이 2번 나와야 돼. 그래서 계산하면 이거 무조건 계산해줘야 돼. 이대로 적으면 안 돼. 4분의 1이 되겠네. 그 다음에 2C1 2분의 1, 1 2분의 1, 1 그러면 이때는 2분의 1이 되겠고 2C2 2분의 1, 2 2분의 1, 0 하면 4분의 1이 되겠지. 그래서 4분의 1과 2분의 1이 나올 거야. 선생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자체가 확률 질량 함수예요. 이 자체가. 그리고 밑에 건 그냥 확률을 구한 거야. 그 다음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시오 라고 얘기했으니까 표로 한번 나타내보면 세밀하게 다 적을 수 있어야 돼. x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그리고 합까지 적어줘야 됩니다. 합은 항상 1. 그 다음 확률인데 x가 xi일 때 0일 때는 확률이 4분의 1이었고 1일 때는 2분의 1, 2일 때는 4분의 1. 그래서 아주 쉽게 나오면 서술형에서 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겠지. 넘어가서 3번 보면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오른쪽과 같을 때 다음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했어. 자, 우리가 성질 확률 질량 함수의 성질을 살펴보자면 첫 번째는 확률이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두 번째는 확률의 모든 값의 합이 1이어야 된다. 세 번째는 특정 구간에서 그냥 더하면 된다. 이런 거였지. 세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a의 값은 우리가 지금 8분의 1로 조금 통분을 시켜볼게요. 8분의 2, 얘 8분의 2. 그럼 다 더해서 1이 되려면 여기는 8분의 1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a는 8분의 1일 거야. 그 다음에 x가 1일 때 또는 x가 3일 때. 그럼 얘네는 그냥 확률 변수 x가 1일 때 확률 더하기 확률 변수 x가 3일 때 확률 더하라는 거야. 그래서 1일 때는 8분의 1이었고 3일 때는 8분의 3이었으니까 두 개 더하면 8분의 4인데 약분해주면
2분의 1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얘기하고 있지. 크거나 같을 때 한번 색칠해볼게. 여기에 해당하는 거네.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의 확률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8분의 2와 8분의 3을 더하면 8분의 5가 되겠네. 쉽지? 여기까지는 굉장히 쉽고 뒤에 넘어가서 필수 예제 같이 보자. 확률 질량 함수의 성질이라고 얘기해서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면 해석은 다 할 수 있겠지. x가 마이너스 1과 0일 때는 k-5분의 x를 확률로 가지고 그 다음에 x가 1부터 2, 3일 때는 k 플러스 20분의 x를 확률으로 가진다는 거야. 그럼 k 값을 찾아야 되잖아. 그 값을 찾기 이전에 표를 조금 그려보도록 할게요. 귀찮아 하면 안 돼, 알겠지? 표를 좀 길게 그려야겠다. 마이너스 1일 때,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그리고 합칸도 항상 있어야 된다 했지. 요렇게 두고 나면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는 k 마이너스 5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5분의 1이 되겠지. 그 다음 0일 때는 그냥 k가 되겠네. 그 다음 1일 때는 여기 집어넣는 거니까 k 플러스 20분의 1 k 플러스 20분의 2 약분 안 할게. 어차피 더 해야 되니까 k 플러스 20분의 3 합은 1. 그럼 여기서 k 값을 찾으려면 얘네 전체 합이 1이라는 걸 통해서 구할 수 있겠지. 요거 조금만 5분의 1을 통분하면 k 플러스 20분의 4가 되겠네. 그래서 k 다 더하면 5k가 될 거고 20분의 4 더하기 1하면 5, 10이겠네. 요렇게 2분의 1이죠. 얘네가 1이다. 그럼 다시 얘기해서 5k는 2분의 1이므로 k는 10분의 1이다.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k의 값은 10분의 1이고 그 다음 1부터 3까지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을 때 여기에 해당하는 확률을 더하라는 거지. 이거 계산해야 되겠구만. 10분의 1은 20분의 2니까 여기는 20분의 3 여기는 20분의 4 여긴 20분의 5 그러므로 얘네는 20분의 3 더하기 4 더하기 5이므로 20분의 12가 될 거고 약분하면 5분의 3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표 그리는 거에 있어서 너네 뭐 풀이 잘 쓰니까 표를 반드시 그려주고 풀이가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이 부분에서도. 깔끔하게 써서 정리를 해놓으세요. 밑에 부분은 다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넘어가는데 1-3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분분수라는 걸 배웠었어. 힌트만 주고 넘어갈게. 어차피 너네 풀어봐야 되니까. 부분분수가 뭐냐면 요렇게 돼 있는 거 계산할 때 b 빼기 a 분의 1 곱하기 a분의 1 빼기 b분의 1 요렇게 계산해라 라고 얘기했었지. 분모가 인수로 돼 있을 때 이걸 부분분수라고 하고 요렇게 계산한다라고 했어. 그래서 지금 오른쪽 1-3번에 오른쪽에 보면 x 곱하기 x-1에서 분모가 인수로
인수의 곱수로 이루어진 형태가 보일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은 왼쪽에 거 참고해가면서 문제를 풀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위에 보니까 1-2번에 이런 형태가 있네. 요건 어려워하지 말고 인수분해해서 x의 값이 언제 저렇게 되는지를 찾아내면 됩니다. 그래서 넘어갈게요. 필수예제 2번 봅시다. 검은 공 2개와 흰 공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나오는 검은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했어. 중요하겠지. 확률 변수 x를 뭘로 두는지.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에서 x 이렇게 표시할 거야. 무조건 표시해야 돼. 그리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문제 보니까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했어. 확률 질량 함수 요거를 그리고 밑에 표로 나타내보자. 내가 확률 변수 x가 어떠한 값을 가질 때 얘네가 어떤 확률을 가지는지 보고 싶은데 제일 먼저 가지고 와야 되는 건 이 x가 될 수 있는 것들 봐야 되겠지. 내가 총 6개 중에서 2개가 검은 공인데 그 중에서 3개를 임의로 꺼내올 거야. 그러면 검은 공이 2개이기 때문에 x가 될 수 있는 것은 0, 1, 2가 되겠지. 검은 공이 0개 나올 수 있고 1개 나올 수 있고 2개 나올 수 있고 3개 못 나오지. 검은 공 2개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내가 6개 중에서 3개를 뽑을 거야. 근데 검은 공은 x개 나와야 되지. 2개 중에서 x개 나와야 되고, 그리고 흰 공은 4개 중에서 3개에서 x개만큼 뺀 걸 흰 공 가지고 와야 되잖아. 만약에 검은 공 1개를 가지고 오면 흰 공 2개 가지고 와야 되고, 검은 공 0개 가지고 오면 흰 공 3개 가지고 와야 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요게 확률 질량 함수. 여기서 그 어떠한 것도 빠지면 안 돼. 이렇게 적어야 완벽한 답안인 거고, 두 번째는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시오 라고 얘기했는데, 일단 표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각각에 들어가야 되는 확률이 결정이 돼야 되지. 그래서 먼저 계산하고 집어넣도록 할게요. x가 0일 때 6c 3분의 2c 0, 4c 3. 6, 5, 4, 3, 2, 1 하면 20분의 4가 될 거고, 그 다음에 x가 1일 때는 6c 3분의 2c 1, 4c 2. 그래서 20분의 2 곱하기 4, 32에 2 하면 6이 되겠지. 20분의 12. 일단 약분은 냅둘게. 다음 x가 2일 때 6c 3분의 2c 2, 4c 1. 이때는 20분의 4가 되겠네. 다 더하면 1인지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약분을 안 한 거예요. 다 더하면 1 맞지? 그리고 표를 그리자면 x 0, 1, 2. 미리 얘기하자면 이 확률을 구해놓고 약분을 한 거랑 안 한 거랑 둘 다 표에다가 적어주는 게 좋아. 왜냐하면 우리가 뒤에 넘어가서 이제 평균, 분산 이런 것들을 구할 때 어차피 더하고 그러면 다시 통분을 해야 되거든. 뭐 여기 문제에서도 알겠지만 불과 3번만 넘어가도 더하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답안을 적을 때는 약분해서 하면 되고, 아니면 2개 다 적어놔. 얘는 5분의 3이 될 거고 5분의 1. 뭐 얘는 약분해도 다 5분의네. 답은 1. 요렇게 표로 나타낼 수 있어. 학교 시험 문제 답으로 나타내라 하면 요것만 적어 알겠지? 문제를 풀어나갈 때는 둘 다 적어놓고, 여기 2번에 해당하는 거죠. 그 다음 3번은 검은 공이 1개 이하로 나올 확률. 1개 이하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확률을 더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5분의 1과 5분의 3을 더해주면 답은 5분의 4인데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기도 하냐면 검은 공이 x지, 검은 공의 개수가 1개 이하로 나올 확률 5분의 4 이렇게 적으면 굉장히 멋지게 적은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밑에 문제를 다 풀고 반드시 이 틀을 가지고 기본적인 틀이기 때문에 이거 최소화한 거야. 정말 너네 그 필수예제 밑에 풀이 보면 알겠지만 막 불필요한 말들 엄청 많잖아. 뭐 불필요하다고 할 수 없는 것들도 있겠지만 딱 간결하게 적어놨기 때문에 요걸 정리해서 밑에 문제를 푸는데 참고하시고 뒤에 넘어가 봅시다. 자, 우리가 기대값과 표준편차랑 이런 것들을 구하는 이유는 지금 이산확률 분포와 또는 연속확률 분포가 자료의 특성을 나타내고, 그러니까 자료를 정리해 놓은 거지. 근데 이 자료들을 자료의 특성 또는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대표값이 필요하고, 그게 평균이 될 거고,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표값이 평균이고, 또는 기대값이라고도 불러요. 좀 이따 또 한 번 더 얘기할 거지만, 그리고 또 산포도 얼마만큼 평균에서 벗어나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분산과 표준편차를 다루는데, 그러니까 자료의 특성을 나타내려고 이러한 것들을 살펴본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 첫 번째는 이산확률 변수에서 기대값. 기대값이라고 얘기하면 너네들 영어로 expectation, 밑에 나와 있죠? expectation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요게 기대값 또는 평균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어로 미인이라는 게 평균이라는 의미도 있거든. 그래서 기대값, 평균 동일한 말이고 기대값을 구하시오, 평균을 구하시오 같은 말이라는 걸 너네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반드시 알아놔야 돼. 그리고 이산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이렇게 돼 있을 때 평균을 구하는 방법, 기대값을 구하는 방법은 그때 선생님이 온몸으로 표현했던 거 기억나지? 어떻게? 곱하고 곱해서 다 더해라. 다 더해라. 이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요거를 표현하면 요렇게 될 거고, 우리 시그마도 배웠으니까 시그마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면, 시그마 여기선 대부분 i라고 쓰죠. i가 1부터 n까지 xi, pi가 평균은 expectation에 1을 따와서 ex 이렇게 부를 거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이게 평균 구하는 거랑 분산 구하는 거 정리만 하고 뒤에 도수랑 또 같이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먼저는 우리가 분산의 의미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 분산의 의미. 중학교 3학년 때 했지만 한 번 더 적어봅시다.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야. 왼쪽에다가 정리를 할까? 분산의 의미는 편차 제곱의 평균. 그럼 여기서 편차는 뭐냐? 편차는 변량 빼기 평균이야. 각각의 변량이 있을 건데 그 변량에서 평균을 빼고 제곱해서 평균을 내면 분산이 나온다. 그럼 이 분산은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분산과 표준편차는 비슷한 거야. 근데 분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위의 현실성이 떨어져서 표준편차, 루트 씌워서 표준편차를 우리가 나타내는데, 이 분산과 표준편차의 의미는 평균과 얼마만큼 떨어져 있냐는 거야. 평균과 얼마만큼 떨어져 있냐를 나타내는 게 편차야. 그림으로 표현해보잖아. 뭐 평균이 요렇게 있고 요렇게 변량이 각각 떨어져 있어. 변량이 조사했더니 요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야. 그러면 이 변량에서부터 평균을 뺐을 때 이게 편차가 되겠지. 여기서도 변량에서 평균을 빼버리면 마이너스만큼의 편차가 나오겠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자료마다
별량마다 평균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가 이렇게 나타나 있잖아. 각각 다. 근데 이걸 수치적으로 이 자료 자체 하나가 수치적으로 각각의 자료들이 평균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냐를 수치적으로 나타내는 게 분산이 되는 거야. 그럼 왜 제곱을 하냐? 이 지금 여기서는 마이너스지, 여기서는 별량이 플러스지. 그러니까 편차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다 더했을 때 0이라는 특징이 있어. 다 더했을 때 0. 편차는 다 더해서 0이야. 그러니까 다 더해서 0이면 평균들은 더해가지고 나누기 도수 개수만큼 해야 되는데 다 더해가지고 0이면 항상 분산이 0이 나오게? 그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제곱을 해서 평균을 내는 건 거야.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분산과 표준편차를 왜 이렇게 구분하냐면 분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키 같은 거 보면 뭐 분산 구할 때 173cm에서 평균 174cm를 뺐어. 그럼 이때 편차는 마이너스 1cm인데 우리가 분산 구하려면 제곱을 해야 되지. 제곱했지. 그러면 분산 단위가 제곱 센티미터가 되는 거야. 키인데.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단위가 이상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루트를 씌워서 1cm 이런 식으로 표준편차를 가지고 나와준다. 현실적으로 보기 위해서. 근데 분산이나 표준편차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겠지. 제곱해서 평균을 냈기 때문에. 그래서 루트 씌워도 다름이 없고 별 이상이 없기 때문에 표준편차를 구할 때는 분산 구해서 루트 씌워주면 되고, 만약에 분산을 구했는데 마이너스가 나왔다. 표준편차 구했는데 마이너스가 나왔다. 그러면 잘못 구한 거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산과 표준편차의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옛날에 배웠던 거에 대해서 살펴봤고, 우리가 이산확률 변수의 분산과 표준편차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봐. 확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확률 이렇게 표현하고, 평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앞에 1을 expectation의 1을 가지고 온 거고, 이 EX를 쓰기가 너무나도 귀찮아서 평균의 의미를 다른 단어 min 가지고 와서 m을 써놓은 거야.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min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자, 그래서 밑에 분산부터 한번 보면 확률 변수 x-m의 제곱, 이건 무슨 말이냐? x는 변수였지? 별량이었어. 별량. x는 별량이지. 그리고 m은 평균이지. 요걸 갖다가 그냥 기호로 표현해 놓은 것 뿐이야. 얘네의 기대값이라고 얘기하면, 다시 얘기하면 이만큼이 뭐야? 편차지, 편차. 편차 제곱의 평균을 이렇게 멋있게 표현해 놓은 거야. 편차 제곱의 평균을 멋있게 표현해 놓은 거야. 자, 여기에 기대값. 여기랑 똑같은 말이야. 안 보이네. 요거랑 똑같은 말이야. 이해되지? 매칭시켜서 보면 괜찮을 것 같고, 이산확률 변수 x의 분산이라고 얘기합니다. x에 대한 분산. 이 별량에 대한 분산이 되겠지. 그리고 기호로는 밸류에이션인가? 밸류 머시기에 썼다 와가지고 vx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어. 그래서 밑에 한번 보면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었어. 그래서 요거는 편차가 되겠지. 그리고 제곱한 것까지 편차 제곱이지. 그것의 평균인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뒤에 가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어떠한 것과 이 확률을 이렇게 곱했을 때는 평균이라는 의미를 가져. 이렇게 뭐가 곱해지면, 이렇게 곱해지면 평균이야. 얘의 평균. 봐봐. 구분을 좀 하자면 지금 얘는 편차 제곱의 평균이잖아. 그래서 편차 제곱의 평균. 편차 제곱의 평균 이렇게 돼. 근데 위에 가면 x의 평균이지. 그러니까 x의 평균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지? 그렇게 보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고, 뒤에 도수 하면서 또 한 번 더 볼 거예요. 설명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계산을 해낼 때는 여기다가 적어. 편차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라서 우리가 그때 했던 제평 마평제를 쓸 수 있을 거야. 제평 마평제.
그래서 위에 노란색 박스는 이제 분산을 어떻게 구해내는지 전체적으로 얘기해 준 거고, 밑에 제평 마평제는 너네가 실질적으로 분산을 구할 때 써야 되는 그 공식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제곱의 평균은 어떻게 구하냐면 밑에 예시를 한번 보면 얘가 지금 x지? 그러면 제곱의 평균은 x 제곱하면 돼. 1, 4, 9, 16이지. 그리고 얘네들이랑 곱해서 다 더하면 제곱의 평균이 되는 거야. 거기에다가 평균의 제곱을 빼버리면 된다는 거고, 이걸 제평 마평제로 기억을 할 거야. 아주 외우기 쉽겠지. 그리고 표준편차는 분산의 vx에다가 루트 씌워서 양의 제곱근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분산에다가 그냥 루트를 씌워가지고 그것을 표준편차로 여겨주면 되고, 여기서 시그마 x라고 불러요. 우리가 앞에서도 다른 학기 때 이거 시그마라고 배웠잖아. 이거는 합의 기호 시그마고, 얘는 아마 대문자 뭐 이렇게 될 거야. 얘는 표준편차의 시그마야. 그래서 구분을 조금 하시고 표현하는데 헷갈리지 않도록 하면 될 것 같고요. 밸리언스였네. 그리고 스탠다드, 표준편차, 진짜 표준 말 그대로 스탠다드 따가지고 여기 앞에 S 나오는 거였고, 위에 거는 그냥 썼다고 딱 보면 일단 평균은 곱해서 다 더하면 돼. 그 다음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니까 제평 마평제 써야 되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야 돼. 그럼 제일 먼저는 제곱의 평균 먼저 가지고 와야 되겠지. 그래서 제곱의 평균에다가 아까 했던 것처럼 곱해서 다 더하는 거야. 그럼 얼마가 나오겠지? 그리고 난 다음에 위에서 구해줬던 평균 2, 얘네의 제곱을 빼주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계산 방법은 너네가 껴서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이 부분을 조금 볼 건데, 도수 분포와 확률 분포, 이게 우리 옛날에 봤던 도수 분포 있지? 예를 들어서 선생님 아까 동전 그 예를 가지고 와서 표를 한번 그려보자. 동전 2개 던져서 앞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로 잡을게요. 근데 이걸 그냥 도수로 보면 별량이라는 거는 동전 앞면 나오는 횟수겠지? 0, 1, 2 이렇게 볼 수 있고, 도수는 총 4개의 경우 있었지. 우리 총 경우가 HH, HT, TH, TT 이렇게 있었잖아. 근데 앞면이 0개 나오는 거는 도수 1개였고, 1개 나오는 거는 2개였고, 2개 나오는 거는 1개였어. 이게 도수인 거야. 근데 우리가 도수랑 그러니까 확률 분포에서는 도수랑 그 도수의 합을 한꺼번에 담고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은 확률 변수 x의 그때 확률이잖아. 그럼 얘네 합을 해보면 4지? 여기는 4분의 1, 4분의 2, 4분의 1이었지. 여기서는 이 합을 여기서 담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도수를 여기서 담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는 도수와 이 도수의 합을 한꺼번에 나타내는 아주 명료하고 깔끔한 표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 먹었으니까 조금 더 어려운 표를 써도 되잖아, 맞지? 그래서 이 표를 가지고 와서 보는 거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균 구할 때 위에서 어떻게 했냐면, 이 별량이 있고 도수가 있으면 요거 곱해서 다 더해가지고 나누기 4를 해줬잖아. 별량이 0인 게 1개, 별량이 1개인 게 2개, 2개인 게 1개니까 이거 다 더하면 다 합이 될 거야. 도수의 합이 아니라
이 별량과 도수 곱한 합 나누기 4 해주면 평균이 됐잖아. 그치?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다 곱해가지고 나누기 n. 근데 이거를 갖다가 다시 재배열 바꿔가지고 나타내면 결국 얘가 된다는 거지. 이건 아까 우리 배웠던 EX랑 동일하죠? 평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평균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보던 거와 다른 바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곱해가지고 그냥 더 해버린다는 거야. 나누기 하지 않고. 이미 나누기가 여기 돼 있으니까 나누기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야. 이해되지? 그 다음에 이제 분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분산도 마찬가지로 우리 그때 별량 빼기 평균 여기다가 뭐 만들어낼 수 있겠지. 편차해가지고 표를 요렇게 그러면 이 자체를 해가지고 제곱해가지고 다 더해서 나눴잖아. 우리 옛날에 중3 때 했던 거 기억나지? 편차 구해서 제곱해가지고 다 곱해서 더해서 나누기 총 개수 n. 이게 우리가 중3 때 구하던 분산 구하던 방법인 거야. 근데 이걸 또 재별해가지고 나타내면 우리가 앞에서 보던 이 편차 제곱의 평균의 형태가 나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고 밑에 내려가면 이거 증명하는 게 이 계산 방법 있지 여기. 이 부분에 해당하는 계산을 어떻게 해서 제평 마평제로 이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근데 보면 굉장히 쉬워. 여기서 필요한 부분을 떼서 선생님이 설명 좀 해줄게요. 위에 이 부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건데 다 정리해가지고 나타내면 결국에는 어디까지 가볼까? 정리해서 나타내면 여기 밑에까지 오겠지. 그리고 요것들을 다 전개한 거야. 전개해서 어떻게 했냐면 x제곱과 확률이 더해진 것들을 여기다가 가지고 왔고 그러니까 여기랑 요거를 곱해서 보이지? 여기랑 여기랑 곱해서 지금 여기 앞에 다 가지고 온 거야. 그 다음에 요 부분 있지? 2m으로 묶이는 부분, 마이너스 2m으로 묶이는 부분을 가지고 와서 요렇게 냅둔 거야. 그 다음 뒤에 부분 여기 있지 여기. 요거는 요걸로 표시하자. 요렇게 곱해진 부분. 여기는 다 여기 m제곱으로 묶어서 낸 거야. 그리고 나면 어떠한 특징이 보이냐면 지금 여기 파란색 요 부분 있지 요 부분. 요거는 뭐야? x1부터 p1 곱해가지고 끝까지 다 더해버리면 평균이지. 그래서 요 부분이 2m 곱하기 m 해서 m제곱으로 오는 거고 뒤에 이 하늘색 부분 봐봐. 하늘색 부분은 요 부분 뭐야? 다 더했을 때 1이지. 확률 1부터 다 더했을 때 1이니까 그냥 여기 m제곱으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얘네 정리하고 나니까 요 부분까지 내려오는 거고 앞에 거는 그대로 와서 아 얘네는 제곱의 평균이고 뒤에 거는 평균의 제곱이구나. 이해되지? 그래서 이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여기 있지 여기. 요 부분에서 너네가 앞에서 배웠던 것들을 써먹어가지고 이 다음 깔끔한 식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느냐가 조금 중요하거든. 그래서 이 부분을 익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또 따로 얘기해주면 됩니다. 밑에 거는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고 이 뒷부분도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표 채우는 걸 했기 때문에 표를 채우고 난 다음에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면 돼. 실수하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은 분산에서 너네가 제평 마평제인데 항상 제곱의 평균만 구해놓고 답을 체크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 그거는 유의하시고 무조건 제평 마평제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고 그제서야 이제 답의 최종적인 형태가 나온다라는 거 참고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진도 나간 부분은 87쪽까지고 뒤에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랑 만나서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주말 동안에 지금 87쪽 풀고 그리고 유형책 있지 유형책 없는 사람은 선생님한테 얘기해주세요. 유형책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풀어서 월요일까지 오면 됩니다.